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으로 꺼내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서 꺼내온 것입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빛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사찰 마당 한편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잎사귀가 하늘 가득 퍼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반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오후 해가 기우기 시작할 즈음 한 여성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차림새는 단정했지만 눈빛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앉으시자마자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한참을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오래 앉아 계시다가 한참 후에야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제가 일할 때 안 해본 게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자리에 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질 않아요. 통장에 들어오는 건 보이는데 나가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말씀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꺼내놓으실 수 있도록 다 들은 후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드린 것이 있으세요? 아주 오래 쓰던 물건 혹은 오래 간직하던 물건을요? 그분이 잠깐 멈추셨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있어요. 딸아이 결혼할 때 제가 20년 넘게 끼고 살던 반지를 줬어요.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제 손가락에서 뺀 거니까 더 의미 있다고 하면서요. 저도 기뻤어요. 진심으로.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눈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 눈 안에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에서 나온 행동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어떤 물건은 어떤 시기에 주고받으면 기운의 흐름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 20년간 자신의 삶과 함께 숨 쉬어온 기운을 자신도 모르게 그 반지와 함께 내보내신 거예요. 나쁜 마음이 있어야만 기운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도 때로는 자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한 해의 재물은 전체가 달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에 후회를 심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알고 나면 앞으로가 달라집니다. 지금 알면 지금부터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선물하셨거나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지인에게 넘기셨나요? 혹시 지금 재물이 자꾸 새는 느낌이 드시나요? 열심히 하는데 왜인지 모르게 안 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요즘 들어 돈이 잘 안 모인다거나 씀씀이를 줄였는데도 통장이 비어간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수를 처음 공부하던 시절 제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연을 봐라. 사람의 운도 자연을 따라 흐른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렸어요. 철학적인 말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자연에는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쉬어가는 때가 있어요. 강해지는 때가 있고 취약해지는 때가 있어요.
사람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대해도 괜찮은 때가 있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때가 있어요. 5월은 물의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물은 유연하고 방향을 바꾸고 막히면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5월에는 좀 실수가 있어도 경로를 살짝 틀면은 괜찮아요. 흐름이 유연하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6월은 다릅니다. 6월은 불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 나뭇잎이 더 이상 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최대한 펼쳐져서 온 힘을 다해 빛을 흡수하는 달. 불의 기운이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좋은 것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나쁜 것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은 무언가를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하면 놀랍도록 크게 성장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손실이 훨씬 깊이 스며드는 달이기도 합니다. 증폭이라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작용하거든요.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지금 나무들이 어때 보이시나요? 잎이 무성하죠? 초록이 가득하죠? 저 잎사귀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닿아오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어요. 빛을, 바람을,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사람의 기운도 6월에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더 잘 흡수하게 돼요.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그래서 이 시기에 받아들이는 것, 내보내는 것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6월에는 더 깊이 스며들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6월이 지나간 뒤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지금 아직 6월이 남아있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에 주고받으면 재물운에 흠집을 내는 물건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남거든요. 귀로 듣는 것보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오래 남아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던 분이 계셨어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사업을 꽤 오래 잘해오신 분이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가까운 친구분과 식사를 하다가 본인이 아끼던 모자를 그 자리에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 모자를 10년 넘게 쓰셨던 거예요. 출장 갈 때도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도 그 모자를 쓰셨어요. 그 친구분이 그 모자를 보고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서 산 거냐 하시니까 기분 좋게 그 자리에서 벗어서 드린 거죠.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기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장님 사업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되던 계약이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하고 오랜 거래처에서 예상 못한 문제가 터지고 판단 실수가 잦아졌어요. 본인도 갸우뚱하셨어요.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머릿속이 뿌연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이상하게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금씩 빗나간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홍수에서 머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머리는 명예운, 재물운, 방향운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담당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모자는 그 머리를 오랜 시간 감싸온 물건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기운이 가장 깊이 배어 있는 물건 중 하나가 됩니다. 그걸 내보내는 순간 그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던 감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6월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불의 기운이 증폭시키는 이 달에 자신의 방향운이 담긴 물건을 내보내면
그 손실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게 스며듭니다. 오래된 모자, 자주 쓰던 모자, 특히 본인이 아끼던 모자는 이 시기에 선물로 내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의 낡은 모자를 받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선물 받은 것이라 거절하기 어려우실 때는 받은 뒤에 햇볕 아래 충분히 두시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며칠 놓아두세요. 묵은 기운이 빠져나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계입니다. 제가 아는 가족 중에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당신이 평생 차던 시계를 물려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뜻에서였어요. 내 시간을 너에게 넘긴다는 마음으로 가족의 역사를, 삶의 무게를 전하고자 하셨던 거죠. 이것만큼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계는 몇 년 전부터 멈춰있던 시계였어요. 건전지가 닳아서 그냥 서랍에 넣어 두셨던 거였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이니 버리지는 못하시고, 그렇다고 고치지도 못하시고, 그걸 손자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뜻은 아름다웠는데 시계 자체는 이미 멈춰 있었어요. 손자는 그 시계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노력하는데 시간이 제자리인 느낌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인 느낌. 이 청년이 제게 왔을 때 저는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그가 시계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계는 그 사람의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리듬,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세월의 속도가 배어 있어요. 특히 멈춰있던 시계는 시간이 정지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의 집에 그 정지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처럼 모든 기운이 깊이 흡수되는 달에는 그 영향이 더 오래 더 깊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지금 멈춰있는 시계가 있나요? 벽에 걸려있는데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시계.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시계. 예쁜 시계인데 건전지를 안 갈고 그냥 두신 것.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고칠 수 있다면 고치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에 다시 시간의 흐름을 불어넣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세요. 시간이 멈춘 물건이 집안에 있으면 그 집의 시간도 조금씩 멈춰갑니다. 세 번째, 장신구입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셔야 해요. 풍수에서 손은 재물을 잡는 곳입니다. 기회를 잡고 복을 잡고 인연을 잡는 곳이에요. 목은 인연과 명예가 흐르는 통로예요. 귀는 기회와 정보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장신구는 바로 이 세 곳에 직접 닿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보다 더 깊이 더 빠르게 그 사람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매일매일 몸의 가장 중요한 곳에 닿아 있으니까요. 오래 낀 반지, 오래 찬 목걸이, 오래 건 귀걸이에는 그 사람의 희로애락이 전부 담겨 있어요. 행복했던 기억도, 힘들었던 순간도, 눈물도, 웃음도, 설레임도, 두려움도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시절의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따뜻한 기억과 함께한 장신구라면 그 기운도 좋아요. 그런데 이별한 연인에게 받은 반지는 어떤가요? 세상을 떠난 분의 목걸이는요, 아픔이 가득하던 시절에 끼고 다니던 귀걸이는요, 이것들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에너지가 살아 숨쉬어요. 어두웠던 시절의 기운, 슬펐던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손목에, 명예가 통하는 목에, 기회가 들어오는 귀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특히 6월에는 그 흡수가 더 강하고 더 깊어요. 만약 이미 받으셨다면 제가 드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단순히 세척하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은 묵은 에너지를 씻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굵은 소금에 하루 동안 담가두세요. 소금은 오래전부터 정화에 쓰여온 거예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몇 시간 두세요. 햇빛은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이 세 가지를 거치면 물건 안에 쌓인 에너지가 많이 중화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네 번째, 가방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의 재정 상태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면 된다고. 이건 가방이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어떤 에너지가 담겨 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정리되고 깨끗한 가방을 드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태도도 정돈되어 있어요. 가방은 그 사람의 재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지갑이 들어있고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고 그 사람이 하루하루 무엇을 들고 살아가는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가방은 그 사람의 재물 에너지가 깊이 배어있는 물건입니다. 낡은 가방, 오래 사용한 가방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자신의 재물 흐름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같아요. 물론 선한 마음에서 드리는 거지만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방에 쌓인 에너지도 함께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의 오래된 가방을 받는다는 건 그 어려움의 에너지가 담긴 기운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래된 영소증이 잔뜩 들어있지는 않은지, 다 닳아버린 볼펜이 굴러다니지는 않는지, 잔돈만 들어있고 지폐가 없지는 않은지, 가방 안의 상태가 지금 재물 흐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리되고 깨끗한 가방 안에 지폐를 반듯하게 펴서 넣어두세요. 그게 재물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구겨진 지폐, 뒤집어진 지폐 말고 방향을 가지런히 맞추고 반듯하게 그 작은 태도 하나가 재물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거든요. 다섯 번째, 그릇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고 정이 오가고 감사가 나누어지는 자리예요. 힘들었던 하루를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을 함께 축하하고 아무 말 없이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자리. 그 밥상 위에 놓이는 그릇들은 그 가정의 복이 담기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빠진 그릇이 있는 집에는 재물운도 이가 나간다고.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막연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 단순한 미신이 아니더라고요.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한 에너지를 담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공간 안에 쌓이면 그 공간의 기운도 조금씩 불완전해집니다. 특히 매일 밥을 담고 국을 담고 가족의 음식을 담는 그릇에 흠이 있다면 그 흠이 매일매일 식사 때마다 조금씩 영향을 미쳐요. 이 나간 그릇, 금이 간 그릇, 흠집이 난 그릇. 애착이 가서 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오래 쓴 것에는 정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나간 그릇을 계속 쓰는 건 이 나간 그릇에 복을 담으려는 거예요. 복이 제대로 담길 수가 없어요. 흠난 곳으로 조금씩 새어나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부엌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나간 그릇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내보내주세요. 오래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이제 편히 가라고. 그리고 특히 부모님 댁을 방문하신 일이 있다면 거기에 그런 그릇이 없는지 살펴봐 드리세요. 비싼 선물보다 이 나간 그릇을 새 그릇으로 바꿔드리는 게 훨씬 더 큰 복을 드리는 일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돈을 드리는 효도보다 부모님이 매일 사용하시는 공간의 기운을 좋게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깊은 효도예요. 여러분, 잠깐 멈춰볼게요. 지금까지 5가지 물건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주셨거나 받으신 것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집 안 어딘가에 있는 것 중에 오늘 처음으로 다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걸린다면 그게 이미 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직관은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느낌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고받으신 것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이 있어요. 알고 나면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풍수의 진짜 힘입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방향을 돌리는 것. 이제 제가 수십 년간 관찰해온 재물운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호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첫째, 집안에서 전구가 유독 자주 나가요. 일반적으로 전구는 그렇게 자주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집은 몇 달에 한 번씩 전구가 나가요. 이건 집의 에너지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빛은 기운의 흐름과 직결되어 있어요. 빛이 자꾸 꺼진다면은 기운의 흐름도 자꾸 끊기고 있는 거예요. 전구가 나가면 바로 바꿔주세요. 집 안이 밝아야 기운도 밝아요. 둘째, 그릇이나 유리컵이 평소보다 자주 깨져요. 손에서 미끄러진다거나 선반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잦아지면 공간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식기 쪽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재물 에너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아야 해요. 셋째, 현관앞 매트가 유독 빨리 더러워져요.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매트가 빨리 더러워진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관 매트를 자주 털고 닦아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관 한쪽에 작은 소금 그릇을 하나 놓아두세요.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시고요. 넷째, 지갑에 언제나 잔돈만 있어요. 지폐가 들어왔다가도 어느새 없어지고 동전만 남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재물이 머물지 않는 상태,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상태를 지갑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가족 사이에 이유 없이 작은 다툼이 잦아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날이 서고 대화가 자꾸 감정적으로 흘러가요. 이런 현상은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기운이 막히면 사람의 감정도 막히거든요. 이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십 년간 사람들에게 권해온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양쪽 창문을 열어두세요. 단 10분만이라도 공기가 한쪽에서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바람이 통하는 것이 기운이 통하는 것입니다. 6월은 나뭇잎이 가장 넓게 펼쳐져 호흡하는 달이에요. 집도 그래야 합니다. 호흡해야 합니다. 아침 공기 속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랍 하나를 비워보세요. 어느 서랍이라도 좋아요. 안에 쌓인 영수증, 다 쓴 볼펜, 오래된 건전지, 언제 생겼는지 모를 잡동사니들 다 꺼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빈 서랍에 깨끗한 손수건 하나를 깔아두세요. 그 공간이 바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채워집니다. 꽉 막혀 있는 곳에는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집 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마음 안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현관을 깨끗하게 하세요. 현관 앞에 쌓인 신발들을 정돈하세요. 특히 낡고 해진 신발을 오래 놔두지 마세요.
신발도 기운을 담는 물건이에요. 닳아버린 신발은 이미 기운이 빠져나간 물건이에요. 그걸 현관에 놔두는 건 기운이 빠져나간 상태를 집 입구에 세워두는 것과 같아요. 이 새 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깨끗하게 닦고 정돈해 두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훈수를 오래 공부하고 오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내린 가장 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재물, 건강, 인연,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결국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내 마음 안에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 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비워진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어요. 복도 담기고 기쁨도 담기고 뜻밖의 인연도 담깁니다. 비워진 자리가 새 것이 들어올 초대장이에요. 물건을 내보내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은 그 통로를 열기에 가장 좋은 달이에요. 불의 기운이 있어서 열린 것은 더 크게 열리거든요. 흐르기 시작한 것은 더 힘차게 흘러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여성분 기억하시나요? 딸에게 반지를 드리셨던 분.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딸에게 드린 것은 이미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을 위한 자리도 만드셔야 한다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분이 그 이후로 하신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쓰지 않는 것들,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 그냥 정리하신 거예요. 특별한 음식을 치른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을 사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간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반년 뒤에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훨씬 맑아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작은 수입원이 다시 열렸다고 하셨어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작은 인연이 생겨서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흐름이 달라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공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요. 그게 풍수예요. 드라마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막혔던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혹시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분 준비된 자리에 옵니다. 청소된 공간, 고요해진 마음, 내보낼 것을 내보낸 삶. 그것이 가장 강한 풍수예요. 어떤 물건을 사다 놓은 것보다, 어떤 특별한 방위에 무언가를 배치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과 마음을 깨끗하고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풍수입니다. 풍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있어요. 6월이 아직 남아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서랍 하나만 비워보세요. 이 나간 그릇 하나만 내보내보세요. 내일 아침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보세요.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 삶의 기운을 조금씩 바꿔갈 거예요. 처음에는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수십 년간 보아온 것이 있어요. 거창한 것보다 작은 것이 진짜입니다. 비싼 것보다 진심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한 가지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닿아야 할 분께 닿기를. 지금 막막함 속에 계신 분, 열심히 하는데 왜인지 모르게 안 풀리는 분, 재물이 자꾸 새는 느낌이 드시는 분, 그분들의 손에 이 영상이 들어가기를.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공유해 주세요. 가족 중에 요즘 힘드신 분, 친구 중에 재물 걱정이 많으신 분, 혼자 애쓰고 계신 분, 한 번의 공유가 그분의 올 한 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계속 이 여정을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저는 매주 여러분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풍수에 대해서, 기운에 대해서,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더 가볍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6월이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이 맑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